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브릭스 3 드디어 13장 일치와 화법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풀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를 따지는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따질 때 같은 시제를 얘기해야 되는 시제의 일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화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브릭스 2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제3자가 또는 전해 들은 사람이 자신의 말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법이라고 하지만 간접 화법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얘기한 바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건 우리는 직접 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직접 화법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는 걸 인용해서 만드는 법을 배울 거고요. 간접 화법은 또 어떻게 쓸 건지 이 시간 한번 쌤이랑 짧은 시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의 일치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따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단수라고 하는 계열과 그리고 복수라고 하는 기본 계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동사에 기본적으로 밑줄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문법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내용은 수의 일치를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에서 특별히 동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시제 일치라고 하는 아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죠, 여러분들. 자, 주어라고 하는 아이가 one of her friends까지가 있으니까 이때 one은 a friend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는 얘예요. 그죠? 요 아이예요. one이라고 하는 아이. 그래서 당연히 단수니까 단수로 온 거라고 보시고 the people in town, 전명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관계 대명사하고 위치가 들어왔죠.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people은 선행사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어쨌건 또 얘는 town을 수식하니까 쌤이 하이라이트 치는 부분은 전체가 싹 다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네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the people in town which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 그 마을의 도시의 그 사람들은 어땠다 여러분들? 그죠? 정직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형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동반할 때는 그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명사구가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또는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자, playing the guitar every day, 시간 부사는 건너뛰더라도 playing the guitar,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니까 언제나 단수 취급. Whether you win or lose, 그죠? 명사절이죠. 네가 이기든 지든 역시 단수 취급. What Ellen wants는 what은 여러분들 the thing이었죠? 그죠? the thing이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that, 그 다음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들? Ellen wants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얘는 수식어구니까 당연히 is 이렇게 걸려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관계 잡으시게 되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선행사와의 관계죠. 그럼 당연히 수일치도 선행사와 할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겠네요. 자,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my parents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나는 looking forward, 그죠? 학수고대한다 to meeting, 만나는 것을. 자, 우리가 동명사 수거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look forward to 뒤에 그죠?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등장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고대하다 이렇게 그죠? 고대하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고대하는데 이 부모님에 해당되는 후의 선행사는 바로 예죠. 그럼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한 문장 안에 동사 하나, 두 개를 포함한 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이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선행사가 그 대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복수니까 are 하고 수일치가 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수의 일치에서 주의해야 할 어구들이 있죠.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한 바에 따지면, both는 A and B는 언제나 복수. all, some, but, half of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예, 일부 예, 대다수 예, 이거의 반이면, 결국 얘가 기본적으로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복수면 복수로 쓰시고 얘가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명사는 못 들어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나 아니면 복수 명사가 명사에 왔으면 복수 명사는 복수 명사의 일치, 셀 수 없으면 셀 수 없는 거의 일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every, each, 그 다음에 무슨 one, 그죠? something, somebody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 금액, 거리, 중량의 명사구라고 하는 형태가 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 A number of는 그죠? many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뒤에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 The number of는 얘가 기본적으로 명사니까 다음에 수가 명사죠. 단수 취급. not A but B는 B에 맞추시고 either A or B도 B에 맞추시고 neither A nor B도 B에 맞추시고 not only A but also B도 B에 맞추시면 돼요. 즉 동사 가까운 쪽. 하지만 유일하게 as well as만 그저 앞쪽 거에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죠. Both Marilyn and Sally라고 하는 이 both는 A and B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럼 both는 A and B는 언제나 복수라고 쓰시면 돼요. Every student in the class까지는 전명구니까 실제 주어는 every student죠. every의 수식을 받는 이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사는 has 이렇게 쓰시고요. 10 days는 여러분들 기간이죠. 그럼 10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개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10 days도 이렇게 주어인 단수로 잡은 거고요. not A but B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수의 일치의 기능어라서 그죠?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임으로써 그죠? 복수 일반 동사를 쓴 거고요. neither A nor B에서는 뒤쪽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sister를 쓰니까 복수죠. 그래서 likes가 아니고요. most some people에서는 그저 기본적으로 얘를 잡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대다수 있어봐야 복수니까 그죠? 뒤에 전명구 끊더라도 얘가 동사. half of butter는 여러분들 그죠? 반 있어봐야 못 세죠, 그죠? 그래서 was 이렇게. A number of는 many라고 했으니까 그죠? many teenagers니까 언제나 동사는 are 이렇게. The number of brave soldiers 하고 아무리 뒤에 복수가 오더라도 얘는 수라고 하는 단수라서 was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아내시는 게 우리 시험 영어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의 일치라고 하는 내용이야.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제 일치입니다. 시제 일치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 동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등장했죠. 두 개 들어올 수 있는 건 그죠?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가 등위 접속사로 걸려져 있는 경우. 그죠? 뭐 있어요, 여러분들? and, but, or, so.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죠? 명사절, 부사절.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동사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도 있죠. 이렇게 해도 동사 두 개는 보이죠. 그러면 이런 아이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I think that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여기는 현재인데 뒤에 등장하는 UI도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동사의 현재가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과거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현재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미래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뭐를요? 대절을요. 이렇게. 대절 안에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만화 영화가 과거에 어땠다고요, 여러분들? 주어인 만화 영화가 과거에 그죠? 좋았었더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죠?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절이 연결되는 동사의 시제는 중심, 메인 센텐스의 동사가 현재 동사라면 절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 We think that Mike dances pretty well 이라고 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자, 이제 주절의 시제가 기준 동사가 과거로 돼 있죠. 과거로 돼 있으면 당연히 그 내용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그죠? 현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래라고 하는 내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간에 제약이 있다 그랬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대는 thought라고 하는 과거 시간대인데 과거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현재라고 하는 내용을 쓸 수가 없죠. 그죠? 현재가 무슨 현재? 이때가 현재인데 그죠? 현재라고 하는 건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대와 또는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대를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요거는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는 가능하죠. 자, Mary says that she will travel around Europe 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현재고요. 얘는 미래는 쓸 수 있다고요. 그죠? 현재에서 미래 얘기할 수 있지만 기준 동사가 과거라면 미래를 얘기할 때는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기준 동사가 said라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현재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기준 동사 입장에서는 미래죠. 그럴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의 또는 미래의 과거의 형태인 would를 써서 뒤에 동사 원형을 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번에는 똑같이 I think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당연히 현재라고 하는 동사 기준에서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지만 과거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보다 한 단계 이전 얘기는 당연히 had broken이라고 들어와야겠죠. 자, 시험 영어는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I thought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뒤에 that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y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as broken 이라고 하는 the window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언더라인이 쳐진다고 이렇게. 그럼 일단은 동사 파트에다 언더라인 쳐 있죠. 그럼 일단 1번 수의 일치 주어니까 3인칭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시제 일치를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시제 일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앞쪽에 일단 기준 동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동사 파트에서 배우셨을 때 시제 파트에서 배우셨을 때 가능한 시간 부사어구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이런 시간 부사어구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대절이라고 하는 기준 동사로 연결됐다면 절대로 현재 완료는 과거 동사랑 그죠 그 기준 시제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has가 아니라 원문에서 유추하면 had가 됐다고 보셔야죠. 왜? has는 언제까지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당연히 그죠?
We know that girls have done their best. 이건 가능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니까. 근데 반대로 그죠? knew that the girl had done their best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 기준을 new라고 하는 과거인데 이 girls는 언제부터 그죠? 대과거부터 언제까지 new라고 하는 시점까지 그죠? 경계 완결 기억나죠? 경험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 그죠? 완료적인 용법, 결과적인 용법. 네, 이걸 우리가 had 플러스 pp인 그죠?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경계 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제일체 예외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언제나 시간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리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제에 대한 그저 동사가 두 개가 들어오더라도요 양쪽의 시제를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리나 속담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쓰죠. He said that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그래서 그는 말했죠. 과거에 말했지만 양쪽의 시제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요. She told me that 그죠 역시 대절이 들어왔지만 the school starts at 9 그죠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Bill said that he gets up at 6 every day 그죠 매일 6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역사적인 과거 사실 언제나 그죠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죠 과거는 과거로 쓰시고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여러분들 그죠 미래가 주절일 때 현재 동사가 대신한다. 그리고 suggest 요구 주장 명령 제한 결정들 기억나죠 여러분들?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 일치나 그죠 수일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시간 제한 조건 양보 부사절에서 그죠 우리 대절 뒤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should라는 아이가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내용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차근히 끝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화법으로 가겠습니다. 화법은 여러분들 339페이지입니다. 자, 화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죠? 직접 화법이라는 것과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것도 브릭스 2에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쓰면 돼요.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자, 빌이요.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는 당연히 과거죠. 여기다 컴마 쓰시고요.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요렇게 컴마 쓴 상태에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요 개념은 그 당시에 빌이 말한 그죠? 빌 자신이 말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옮겨 적는 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빌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I will be back in an hour 이라고 돼 있죠. 이때 등장하는 I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죠? 빌 자신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미래를 쓴 거니까 그죠? 지금은 이미 시간이 흘러온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미래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양쪽의 시제가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화법이라고 하는 직접 화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비리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니까 시제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냥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간접 화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대요. 자, 어떻게 말했냐면 빌 said 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직접 화법으로 혹시 간접 화법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said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컴마랑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대절로 바꾸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등장하는 요 내용은 내가 B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요.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건 그죠? 내가 B를 지칭하는 거야. 그럼 B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남자면 he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will이지만 이미 지금에서는 시간이 흘러간 과거기 때문에 will의 과거인 would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back 그대로 쓰시면 돼요. in an hour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점은 그죠? 이 컴마와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대절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I will be였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he로 바꿔주시고 얘는 시제를 맞춰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will의 과거인 would로.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평서문의 합법 전환이라고 하는 그죠 공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주절의 전달 동사는 그죠 기본적으로 say면 say로 가고요. say면 그대로 say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인 형태의 said였으면 그대로 said로 쓰면 돼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직접 화법이라 쓰더라도 bill said였으면 그죠 이렇게 썼으면 이게 직접 화법이잖아, 그지? 간접 화법에서도 역시 똑같이 bill said that 이렇게 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만약 여기가 says였으면 여기도 says라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say to가 있어요. say to hi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aid to her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 아이는 뭐로 바꾸냐면 tell him 또는 told her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say 다음에 to 쓰시고 somebody가 들어오는 건 그죠? tell로 바꿔서 목적어. said 다음에 그죠? to 쓰고 목적어 들어오는 건 said는 과거 동사니까 tell을 쓰지 않고 told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공식이고요. 직접 화법의 컴마와 인용 부호를 대절로 쓰고요. 단 대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절 안에 그죠?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와 부사구를 문맥에 맞게 쓴다. 반드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킨다. 그죠? 앞에가 said였으면 뒤에가 would, could 이렇게 쓰시고요. 주절 전달 동사가 과거 시제면 종속절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쓴다. 네, 이건 당연히 시제 일치의 기본적인 속성이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요 내용이 나와요.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요게 나오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건 직접 화법이니까 간접 화법은 그대로 똑같이 쓰시고 대절 생략되고요. 이때 I는 얘가 남자라면 he. 그 다음에 당연히 현재니까 수일치 runs 이렇게. 그죠?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said는 said 똑같이 쓰시고 she 이때는 이게 과거니까 wanted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said to는 어떻게 바꾸라고요? told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we는 당연히 they겠고 saw는 그저 이전에 봤다고 하면 had seen 이렇게. yesterday는 the day before 이렇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밑에 보세요. 우리가 양쪽의 시제를 일치시켜서 그저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라고 쓰면 되는데 부사 어구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이미 시간대가 지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this나 thes는 that이나 those로 ago는 before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the next week은 그죠? the following week, last month는 the previous month, here은 there, 그 다음에 today가 많이 나오거든요. today는 that day, tomorrow는 the next day, yesterday는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tomorrow는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now, then, tonight, that night.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죠? 지금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전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죠? 이 합법을 전환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블 콜테이션 마크와 쉼표를 대절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 양쪽의 주절과 일치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 부사 어구를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said to는 told로, say to는 그죠? tell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의문문의 합법 전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에 보세요.
일단은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물었다라는 식으로 쓰셔야 돼요. Jack said, 잭이 말했죠. Can I have some cookies? 이렇게 의문문을 직접 합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잭이 뭐 했다 여러분들? asked 했다 이렇게. 그리고 대절이 아니라 if라고 씁니다. if 또는 whether이라고 적어요. 뭐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들 간접 그죠 합법이기 때문에 의주동 또는 접주동 순이라서 그죠. Can I have some cookie니까 잭이 물었죠. He 양쪽의 시제 일치하면 could have some cookies 이렇게.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합법으로 바꿀 때는 동사가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asked는 if로 바뀌고 뒤에는 역시 시제 일치 해주셔야 됩니다. 인칭 바꾸시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Brian said, Where are you going? 그죠? Brian이 얘기했죠. 어디 가냐고. Brian이 ask 했습니다. Where I was going? 그죠? 우리가 반드시 이때 where은 간접 의문문 순이라서요. 의주동수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Brian asked where I'm going 이렇게. 그리고 said to도 told로 바꾸지 않고요. 그냥 asked me. Who sent you the message니까 who had sent me the message 이렇게.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의동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ask 의문사 주어 동사 또는 he sent me, who sent you the message. 그러면 누가 너한테 메시지가 왔냐, 그죠? 너에게 메시지가 온 게 누구냐 라는 식으로 화법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여러분들 우리 브릭스 3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the teacher said to us, be quiet. 이번엔 닥쳐라! 라고 하는 거죠. The teacher told us. 그 다음에 명령문은 to be quiet.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명령문이라든지 부탁이나 충고는요. 명령문, 부탁, 충고, 그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요. 자, the doctor said to me. 그죠? 독터는 우리에게 충고했죠. 뭐라고? to 부정사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문의 명령인 구구는 not to do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The teacher said to us, be quiet. The teacher told us to be quiet. 이렇게. told us to be quiet. 그래서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명령은 tell, order, instruct. 부탁은 ask, beg, request. 충고는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네, 이렇게 바꾸시면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요 정도가 됐겠네요. 그죠? 명령문 11번,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doctor said to me, don't eat fast food too often. 너무 우리 패스트푸드 많이 먹자고 돼 있었죠? 그럼 doctor advised me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떻게 쓰라고요? Not to eat fast food too often. 그죠?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라고 쓴 거고요. The king said to servant, open the front door. 그죠? ordered가 들어오면 servant to open the front door. 그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령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법 전환은 명령문, 그죠? order, 또는 부탁, 충고,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목적어, to 부정사. 네, 이렇게 쓰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일치, 시제 일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법 전환이었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정리를 하시면 머릿속에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다음 강에서 특수구문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 15강은 전치사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14강까지 여러분들
하는 걸로 정리하고요. 우리 또 한번 정리를 하시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